안녕하세요. 한줄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30여 년 동안 헤어져 살았던 쌍둥이 형제의 만남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름은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준서입니다.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몇 년간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 2년 전에 이 카페를 열었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제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10월의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단골 손님 중 박 선생님이란 분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분은 매일 오후 3시면 어김없이 카페를 찾아오셔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드시고 가시는 분이었죠. 그분은 평소와 달리 주문도 하지 않으시고 카운터 앞에 서서 저를 유심히 보시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제 저녁 7시쯤 강남역 2번 출구 앞에서 저를 봤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반가워 손을 흔들었는데 제가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 하며 서운해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어제 저는 하루 종일 카페에 있었거든요. 오후 6시에 문을 닫고 바로 집으로 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강남역은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곳이었죠. 박 선생님께 어제는 하루 종일 카페에 있었고 강남에는 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더니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분명히 저를 봤다고 얼굴이 똑같았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제가 아니라고 하니 착각한 것 같다고 하시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3명은 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뒤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말에 자주 오시는 30대 직장인 여성 손님이 카페에 오셨어요. 그분은 평소에도 친절하고 밝은 분이셨는데 그날은 약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셨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에 이태원 경리단길에서 저를 봤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날 제가 세련된 여성과 함께 걷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경리단길에 간 적이 없다고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러 부산에 금요일 밤차로 내려갔다가 일요일 저녁에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태원에 갈 일이 없었다고 했죠. 그러자 그분은 정말 똑같이 생긴 사람이었다고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비슷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한 달 동안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일어났어요. 홍대 입구역 근처에서 저를 봤다는 손님,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에서 저를 봤다는 손님, 심지어 한 손님은 제주도 중문해변에서 저를 봤다고 하셨습니다. 모두 제가 가보지 않은 곳들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목격담들이 구체적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심지어 어떤 차를 타고 있었는지까지 자세히 기억을 하시더군요. 한 분은 제가 벤츠 E클래스를 타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차가 없는데 말이죠. 단순히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착각할 만큼 똑같다고들 말하니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11월 중순의 어느 날이었어요. 대학 동기인 민수가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IT 회사에 다니고 있는 친구였는데 그날은 점심시간도 아닌 오후 4시쯤 갑자기 나타났어요. 민수는 흥분한 얼굴로 카페 안으로 들어오더니 바로 핸드폰을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하나 떠 있었어요. 프로필 사진 속의 남자는 저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었죠. 계정 이름은 김민준이었습니다. 몇 개의 게시물을 살펴봤어요.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음식 사진,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찍은 칵테일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 사람의 옷차림은 제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명품 브랜드의 정장, 고급스러운 시계, 세련된 구두, 제가 평소에 입는 청바지와 면 티셔츠와는 차원이 다른 스타일이었죠. 프로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직업란에는 모 대기업 마케팅 팀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이는 32살, 저와 같은 나이였죠. 출생 연도도 1993년으로 동일했어요. 민수가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외동아들인데 혹시 너 모르는 쌍둥이 형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했죠.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민수는 회사 후배가 이 계정을 알려줬다고 하더군요. 저도 몇 번 친구와 같이 만났던 그 후배가 우연히 이 계정을 발견하고는 선배님 친구분과 너무 닮아서 깜짝 놀랐다고 민수에게 알려줬고 민수도 보자마자 바로 알려주러 왔다는 겁니다.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혼자 그 인스타그램 계정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김민준이라는 이 사람은 제가 상상도 못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유럽 여행부터 제주도 골프 여행까지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게시물마다 수백 개의 좋아요가 달려 있었고 댓글도 많았죠. 그는 인기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와 똑같이 생긴 사람, 같은 나이, 하지만 전혀 다른 삶. 이게 단순한 우연인지 모르겠더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카페가 한산한 시간에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셨어요. 안부를 묻고 카페는 잘 되냐고 물으셨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게 쌍둥이 형이나 동생이 있느냐고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평소와 달리 떨리는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냐고,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외동아들이라고, 형제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어요. 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계신다는 걸요. 30년 가까이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 톤, 대답하시는 속도, 미묘한 떨림, 평소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저와 똑같이 생긴 사람을 발견했다고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시더니 주말에 집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할 게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 주말까지 이틀이 남았습니다. 저는 이틀이 2년 같았어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커피를 내리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부모님 댁으로 향했어요. 부모님은 경기도에 사셨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하시며 모은 돈으로 마련하신 집이었죠. 현관문이 열리고 평소보다 수척해지신 엄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던 아버지가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어요. 사실은 제게 쌍둥이 형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쌍둥이 형, 30여 년 넘게 몰랐던 형의 존재, 아버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1993년 봄 저와 형이 태어났습니다. 쌍둥이였죠. 하지만 당시 우리 집 형편은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잘 되질 않아 빚이 생겼고 그 빚이 늘어 밤낮으로 일을 해도 이자 갚기가 힘든 상황이었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니는 임신 중에 건강이 좋지 않으셨는데 쌍둥이를 임신하면서 몸이 더 쇠약해지셨고 출산 후에도 회복이 더뎠다고 합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죠. 두 아이를 키우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분유값, 기저귀값, 병원비 모든 게 2배였고 당시 우리 집 형편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고요. 그때 친척분이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친척분 지인 중에 서울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 부부가 있는데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검사 결과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그 부부에게 입양을 보내면 어떠냐고요. 우리 쌍둥이 중 한 명을 법적으로 정식 입양을 하겠다면서 친자식처럼 키우겠다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다고 말을 했다더군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고요. 두 아이를 모두 제대로 키울 수 없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아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면 그게 아이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결국 부모님은 형을 보내기로 결정하셨고 100일이 지나고 보냈다고 하시더군요. 왜 형을 보냈냐고 제가 물었을 때 아버지는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하셨어요. 누구를 보내도 괴로운 건 마찬가지였다고. 다만 형이 조금 더 건강해 보였기 때문에 새 환경에 잘 적응할 것 같았다고 하시더군요. 형은 그렇게 변호사 아버지와 내과 의사인 어머니 슬하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환경이었죠. 부모님은 형을 보낸 후 몇 년간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울었다고 하시더군요. 형이 잘 자라고 있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궁금했지만 연락할 수 없었다고 해요. 입양하신 그분 부부와는 연락을 끊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친부모의 존재를 알리지 않기로 했다더군요. 그게 아이를 위한 길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제가 5살 때쯤 아버지의 사업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부모님은 형을 다시 데려올 생각을 하셨다네요. 하지만 입양하신 그분 부부가 완강히 거절했답니다. 아이는 이미 자신들의 아들이고 행복하게 잘 자라고 있으니 아이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달라면서요. 법적으로도 정식 입양이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게 없었고요. 결국 부모님은 포기하셨고 저에게는 절대 이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결심하셨답니다. 제가 알게 되면 상처받을 것 같았다고 형이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도 슬픔도 혼란도 모두 섞여 있었죠. 동시에 부모님이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의 선택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것, 그분들도 고통스러웠을 거라는 것을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형은 지금 어떤 사람일까? 저를 알고 있을까? 아니면 뭐라고 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카페를 열고 평소처럼 일을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형 생각뿐이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었어요. 저는 형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30여 년 동안 몰랐던 형제, 같은 DNA를 가진 사람, 저와 똑같이 생긴 사람을요. 저는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김민준의 계정으로 들어갔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DM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서라고 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꼭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3일째 되는 날 저녁 카페 문을 닫으려는 순간 핸드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인스타그램 DM이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준서님 메시지 확인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3시 어떠신가요? 장소는 제가 정해도 될까요?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장소 알려주세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한남동 카페 테라스입니다. 주소 보내드리겠습니다. 일주일이 마치 한 달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토요일 아침 저는 아침부터 긴장했습니다. 뭘 입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두 고민됐습니다. 결국 평소에 입던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너무 꾸민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죠. 오후 2시 30분 저는 한남동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한강진역에서 내려 15분 정도 걸으니 테라스라는 카페가 보였어요.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한 저는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카페 문이 열렸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였습니다. 키도 체격도 저와 비슷했죠. 얼굴은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옷차림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고급 시계가 반짝거렸죠. 저를 향해 다가오는 그의 얼굴에도 충격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았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깬 건 저였죠. 형이라고 불러야 할지 이름을 불러야 할지 몰라서 저는 제 이름을 말하고 처음 뵙겠다고 말하자 그도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김민준이라고요.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최근에 부모님께 사실을 들었다고 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말했죠. 그러자 자신도 최근에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3개월 전이라고 하더군요. 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자기를 봤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보지 않은 곳에서 자기를 봤다는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착각이려니 했는데 점점 빈도가 잦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고 하더군요. 서류에는 저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카페 주소와 집 주소, 학력, 심지어 부모님 이름과 연락처까지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모든 걸 알게 됐다고 했어요. 자신이 입양됐다는 사실, 그리고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고 해야 할지, 동생이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혼란스러웠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제 메시지를 받았다고 해요. 그때서야 용기가 생겼다고요. 우리는 그날 4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이라고 불러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형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부모님이 사랑으로 키워주셨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다고요. 좋은 학교를 다녔고 대기업에 입사해서 지금은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이 고등학교 다닐 무렵부터 뭔가 빈자리가 느껴졌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양부모님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답니다. 자신이 입양됐다는 사실을요. 충격이었지만 양부모님의 사랑은 진심이라는 걸 알았기에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형은 늘 궁금했다네요. 진짜 부모님은 누구인지, 왜 자신을 보냈는지, 형제는 없는지. 그 궁금증이 20대 내내 형을 괴롭혔다고 하더군요. 양부모님께 여쭤봤지만 자세한 건 모른다고만 하셨답니다. 친부모와 연락을 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연락처도 모른다고 하셨던 거죠.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가난했지만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행복했다고요. 대학은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를 해서 다녔고 졸업 후에는 직장을 거쳐서 지금은 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형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지만 이제 알게 됐고 형을 만나서 기쁘다고요. 형은 잠시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친부모님은 어떤 분들이냐고, 만날 수 있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겠다고 아마 만나고 싶어 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형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날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헤어질 때 형이 말하더군요. 30년 만에 동생을 만나서 기쁘다고, 앞으로 자주 만나고 싶다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형을 만났다고, 형이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일주일 뒤 우리 4사람은 만났습니다. 형이 부모님 사시는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형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형도 눈물을 흘렸죠. 30여 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부모님은 형에게 사과하셨고요. 미안하다고, 형편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다고, 늘 형이 보고 싶었다고요. 형은 이해한다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저와 형은 자주 만났습니다. 제 카페에 자주 들러 커피를 마시고 갔고, 가끔은 친구들을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은 우리를 보고 깜짝 놀라곤 했죠. 형은 양부모님께 친부모님을 만났다고 말씀드렸답니다. 양부모님은 이해해 주셨다고 해요. 가족을 찾아서 다행이라고 하셨답니다. 형과 만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와 형은 이제 진짜 형제 같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만나고 명절에는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형의 양부모님도 만났습니다. 좋은 분들이셨어요.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형을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돌이켜보면 신기한 일입니다. 30여 년 동안 같은 도시에 살면서도 서로를 몰랐던 쌍둥이. 하지만 운명처럼 우리는 결국 만나게 됐습니다. 형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함께 자랐다면 어땠을까?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친구들을 사귀고 같은 추억을 만들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하지만 이내 깨닫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지금의 우리는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을 거라고요. 형은 양부모님 밑에서 자라며 지금의 형이 됐습니다. 저는 친부모님 밑에서 자라며 지금의 제가 됐고요. 우리는 같은 얼굴이지만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인생들이 모여서 지금 이 순간을 만들었죠. 형은 가끔 말합니다. 동생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해진 것 같다고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같은 얼굴, 다른 인생을 살았던 우리 형제는 이제 함께 앞으로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때로는 운명이 우리를 이끌기도 합니다. 30여 년 동안 서로를 몰랐던 쌍둥이가 결국 만나게 된 것처럼 말이죠. 잃어버린 인연은 언젠가 다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 줄 일기였습니다.